네, 안녕하십니까. 퇴근을 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 제 옆에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후배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제 송별회를 하는 자리가 내정이 돼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참 유능한 직원이고 성격 좋고 참 앞으로 제가 능력이 된다면 밀어주고 싶은 그런 동생입니다.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 잘 할 겁니다. 제가 걱정해 할 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알아서 다 잘 할 거기 때문에 아플 땐 푹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하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운동 때 막 운동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운동은 당연히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그런 살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중국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중국 투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투자라는 부분과 안다는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엄청나게 전문적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분들과 일반적인 직장인이 그냥 나중에 미래에 어느 정도 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좀 다르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 투자할 때는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막 저점을 잡아서 내가 오늘 큰 돈을 넣어서 그게 나중에 돼서 엄청나게 큰 돈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은 돈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법이고요.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매월 적립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즉 내가 적립을 오랫동안 해서 나중에 좀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이런 게 중요하죠. 일단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건 꼭 나라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싸야 합니다. 그럼 이 싸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지금이 싸냐, 언제가 싸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적립만 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기 전에 가 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어느 정도의 반열이라는 건 사실 정의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반열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걸 뭐 GDP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국민 소득이 뭐 몇만 불 이상 뭐 이런 얘기 등등등이 있는데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진짜 웃긴 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무조건 잘 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즉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월 그 소중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걸 쪼개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잘 투자를 해서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관둬야 될 때 그때쯤 해서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모았더니 요게 요 정도의 뭐가 되더라. 이 정도 수준을 바라는 거지 뭐 이게 몇 배가 돼가지고 뭐 내가 뭐 큰 일확천금에 올라앉았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투자라는 게 사실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앞에 붙어야 돼요. 투자의 앞에 뭔가가 붙어야 됩니다. 재벌의 투자 아니면 뭐 직장인의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주체가 앞에 붙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돈의 쓰임이나 그 돈이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요구 수익률 등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자산에다 투자하신다라는 거는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많으면 큰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한 2, 300억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막 무리해서 막 그 큰 돈을 이렇게 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금에만 넣어놔도 뭐 먹고 살 돈 다 나오는데 뭐. 물론 사람마다 욕심의 정도가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막 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먹고 살고 소소하게 뭐 그냥 내가 뭐 가끔 뭐 놀러 가고 싶을 때 가끔 뭐가 먹고 싶을 때 이 정도. 또 나이가 드니까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 봐서 그냥 꾸준히 내가 즐길 수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즐길 수 있는 투자가 뭔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럼 즐길 수 있는 투자가 뭐냐? 그냥 제가 봤을 땐 내가 이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10% 정도 되는 돈이겠죠. 한 30만 원이다 라고 보면 그 30만 원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쓰지 않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쓰지 않고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즉 내가 오늘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30만 원 여기가 딱 들어갔다. 그때 오늘 넣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 돈으로 다른 걸 할걸 다른 데를 살걸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은 편안한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들어가고 있는데 뭐 난 크게 여기에 돈 넣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어. 뭐 나는 이 자동으로 사졌긴 하지만 오늘 사진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투자, 그런 투자가 사실상은 가장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어떤 투자에서? 직장인의 투자에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저도 중국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 쪽에 갖고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 중국 주식 시장이 바닥을 긴 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5년 전에는 잘 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땐 뭐 엄청나게 펌핑 됐었고요. 근데 뭐 그걸 논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중국이 막 바닥을 길 때 제가 매월 산다고 했잖아요. 매월 샀느냐? 못 샀어요. 바보같이. 왜 못 샀냐?
일단 투자를 했다가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아니지 반대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10%, 20%, 50% 수익률이 났다가 다시 백해서 원금이 왔다가 원금에서 마이너스 10%, 20%, 30%까지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거보다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건 불신입니다. 뭐야 이거? 이런 거죠. 왜 이래? 나를 탓하지 않고 그 나라를 탓하고 그 투자처를 탓하게 되죠. 저만 그런지 남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은 미래에 대한 좋은 기사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안 좋은 기사와 과거에 나와 있던 안 좋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역시 중국은 안 됐어, 내가 왜 이랬을까, 미국을 갔어야지, 뭐 등등등 그런 걸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처음엔 기다려입니다. 기다리죠, 계속. 근데 문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돈이 더 날아갑니다. 물론 미실현 손실이죠. 미실현 손실인데 어찌됐건 아직 난 팔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러다 이제 그 불신이 끝을 내게 됩니다. 그 불신의 끝은 난 더 이상 이곳에 투입하지 않겠어 라는 의사결정이죠. 뺄 수는 없어요. 왜? 마이너스가 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5% 정도는 뺄 수 있는데 마이너스 20% 정도 빼면 뭐 일반적으로는 그게 몇십만 원이라든 몇백만 원이라든 못 뺍니다. 왜? 아까우니까요. 네. 저도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짙어서 친구와 상의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보고 레포트도 찾아보고 답이 없죠. 원래 어떤 주식시장에서든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죠. 당연히 안 좋은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이 좋다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중국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여기는 불확실하다, 공산주의다 등등등의 엄청난 이슈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어떤 투자처도 단점은 있게 마련인데 그 있게 마련인 그 단점을 부각시키게 되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 투자처에다가 처음에 왜 투자했는가를 잊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중국을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이었습니다. 왜 무슨 포트폴리오인데?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쪽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 주식만 갖고 갔다가 미국이 잘못되면 이건 그냥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담았다가 다 깨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를 한 개에다만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아보자. 흔히들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해보고자 중국이라는 G2 국가죠. 미국이 G1, 중국이 G2죠. 아마 G가 그레이신가 그럴 거예요. 어찌됐건 그 두 개의 나라에 분산을 해보자. 각각 특성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뭐 등등 다 다르죠. 그래서 갖고 왔다가 처음엔 동일한 비중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비중으로 가야 이게 분산이 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만약에 제가 돈을 양쪽에다 투입을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이쪽보다 이쪽에다가 더 많이 투입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고 중국은 최근에 잠깐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쌀 때 많이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코로나 때 주식 많이 사신 분 진짜 몇 분 안 계실걸요? 쉽지 않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은 앞으로도 이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뭐냐? 계속해서 그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를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감히 제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무슨 네가 나라를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적인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등 있겠죠. 우리나라 정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느 쪽도 아니지만 그냥 뭐 양쪽 다 못하는 것 같고요. 경제 애매하죠. 진짜 이렇게까지 경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라 뭐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빼고는 전 국민이 부동산을 살려고 매달려 있는 나라.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가 나의 신분 또는 나의 명함이 되는 나라. 내가 사는 차, 내가 타는 차,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에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 되겠지만 그게 너무 맹목적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 문화? 모르겠습니다. 문화. 과연 이 문화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K-팝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럼 모르겠어요. 뭐 또 뭐가 있죠? 문화, 사회, 교육? 우리나라만큼 교육이 진짜 힘든 나라가 있을까요? 뭐 똑똑한 사람들은 잘 나가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게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의사가 많이 되고 싶어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거를 누가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는 뭐 의사가 돼서 의술을 뭐 해서 뭐 일단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의사가 되면 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의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고, 의사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를 하는 어떤 목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그런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부를 얻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대기업 옛날에 대기업 들어가면 최고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기업 들어가봤자 뭐 그냥 월급쟁이 있죠. 그리고 뭐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교육 면에서는 이 교육이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뭐 등등등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잠재력이 많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죠. 그럼 뭐 미국은 잘하고 있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 크게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은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막 같이 올려요. 즉 어떤 회사가 잘하면 옆에 회사들도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그 문화가 참 부럽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면 와 잘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와 저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면 뭐야 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빌려준 돈, 남이 나에게 나보고 잘하라고 준 돈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보답할 줄 아는 나라, 이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정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찌됐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 그럼 중국은 어떤 나라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어마어마하게 자원도 많은 나라, 어마어마하게 인구도 많은 나라. 근데 주식 왜 그러냐? 뭐 중국 공산당에서 내리고 싶었으니까 내렸겠죠.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는 게 또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그런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본인들도 예측을 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박살났으면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할 텐데 뭐 끝까지 밀어 내렸죠. 이게 마윈 사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어찌됐건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제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는 아닙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니네 왜 이래? 라고 소리칠 수는 있으나 그냥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럼 투자할 만한 나라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닥을 모르겠어요. 이 바닥을 모르겠어요. 주식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지수가 바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주식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 주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곳인가?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직장인이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은 조금씩 사지만 이 산 것들이 모여져서 큰 돈이 돼서 그 큰 돈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계속 매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거 말고 왜 떨어졌는지,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 그 투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이 딱 최근에 그랬습니다. 왜 떨어지지? 그럼 그 기업들의 실적을 찾아보게 되겠죠. 지수가 떨어지면 기업들 중에 비중이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실적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뭐 투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회사들은 잘해요. 근데 왜 떨어지는 거지? 주식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파는 거지? 왜 파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 확신이 아닌 불신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더 투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투입을 못하면 평단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확률을 잃게 되죠. 주식이 내려갔을 때 많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고 그게 직장인이 할 수 있는 투자인데 그걸 못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조금씩 모으니까요. 즉 조금씩 모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싸게 사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저는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더 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놔둘 겁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제발 정신을 차려서 이 시장에 중국이란 나라에 잘하라고 돈을 줄 때 그 돈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다시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아직 제가 나이가 많지만 아직 중국이란 나라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도 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 금액들은 그냥 둘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저의 선택이니까요. 오늘 달밤의 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